생일이 가까워지면 이상한 행동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톡방 알림을 꺼요. 캘린더 공유해서 자기 생일을 슬쩍 지워요. 회사나 지인에게는 생일 날짜를 애매하게 말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생일 당일 누가 오늘 뭐야? 하고 눈치채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나 오늘 그냥 평소처럼 보낼게. 따로 뭐 하지 말자. 이걸 보면 많은 사람이 속으로 결론을 내리죠. 저 사람은 관심받는 걸 싫어하나 보다. 정이 없나? 혹시 인간관계가 힘든가?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 해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더 섬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당신도 굳이 크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을 조용히 넘기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 그들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 반응에 자기 가치를 맡기는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확인하고 싶어 하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소중한 사람 맞나? 내가 사랑받고 있나? 그래서 생일은 일종의 확인 버튼이 됩니다. 전화가 오고 메시지가 쌓이고 선물이 오면 그날의 기분이 올라가요. 반대로 생일을 평소처럼 보내는 사람들은 그 확인 버튼이 꺼져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얼마나 반응했는지 보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태를 판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축하가 싫어서가 아니라 축하가 의무가 되는 순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일은 생각보다 규칙이 많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아야 해. 오늘은 고마워해야 해. 오늘은 웃어야 해. 오늘은 시간을 비워야 해. 오늘은 리액션을 보여줘야 해.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사람들의 몸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더 이상 내 하루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반응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때문일 때가 있어요. 고맙다고 몇 번 말해야 자연스럽지? 너무 무덤덤하면 서운해할까? 너무 과하면 오버하는 것 같을까? 이런 계산이 자동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평범한 오후가 누군가의 주인공이 되는 날보다 더 편합니다. 평범한 날에는 표정도 말도 리액션도 적당히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 컨디션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이어집니다.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사람들은 그날을 이벤트가 아니라 자기 점검의 타이밍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생일이 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지난 1년 내가 뭘 했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누군가는 이 질문을 파티로 덮어버리지만 누군가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사라지니까. 또 하나, 이들은 종종 스포트라이트 자체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모든 관심이 한 점으로 모이고 그 자리에서 잘 받아야 하는 느낌. 그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비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엔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사람도 갑자기 축하받는 사람 역할이 되면 어색한 무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을 유지하려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형식보다 진짜 연결을 더 크게 느낍니다. 기념일에 단체로 보내는 메시지 50개보다 평소에 아무 날도 아닌데 요즘 너 괜찮아? 하고 진심으로 묻는 한 문장. 그게 더 무겁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숫자나 이벤트의 크기보다 관계의 밀도, 대화의 깊이,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이는데 사실은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더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감정의 리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크게 치솟는 걸 본능적으로 조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이 뜬 만큼 끝난 뒤에 훅 꺼지는 공허함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마음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이벤트, 공개 축하, 단체 몰아치기는 상대에게 선물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짧게, 부담 없이 선택권을 남겨주는 방식. 생일 축하해. 너 편한 방식으로 해. 이 한 문장이 진짜 큰 배려가 됩니다. 혹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밥만 먹을까? 커피만 할까? 아니면 오늘은 문자로만 할까? 상대가 편한 형태로 축하를 고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남들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수 있고
불필요한 소음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일 수 있고, 관계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지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하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평소처럼 보내고 싶다면 그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